자, 이번 시간에는 자, 데이터 요약, 그래서 데이터 처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요약. 자, 데이터는 이제 어떤 형식으로 표현하느냐가 이제 제일 관건이 되죠. 첫 번째, 중심을 나타내는 통계량입니다. 중심이라는 것은 분포가 이와 같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어디가 중심입니까? 여기가 중심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 이런 히스토그램 형태의 데이터라면 당연히 여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박스 플롯 형태의 데이터라면 이 부분 어디가 아마 중심이 될 것입니다. 자, 중심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값은 역시 평균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최빈수입니다. 모드. 측정값에서 가장 빈도가 큰 값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메디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순서대로 정렬할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우리가 메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술 평균값이죠. 그래서 모든 값을 반영하고 쉽게 계산되고 수학적 특성값이므로 여러 가지 계산에 유용합니다. 단점은 극단적인 값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는다. 최빈수는 수학적 특성이 결여됩니다. 가장 빈도가 높은 것만이 우선이 되니까.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최빈값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 데이터가 한 개일 경우에. 그런데 중앙값인 경우에는 극단값에 대해서 왜곡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학적 특성이 결여되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중심을 나타내는 통계량, 평균값, 최빈수, 중앙값은 그 분포의 모양에 따라서 위치가 좀 변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좌측으로 기울어진 이런 분포에 대해서는 평균값이 제일 낮습니다. 그 다음이 중앙값이고 그 다음이 최빈수가 되겠습니다. 우변으로 기울어진 이런 좌표,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최빈수가 가장 작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값, 평균값 순으로 배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포를 나타내는 통계량입니다. 산포는 뭐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나. 자, 이것과 이거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거를 갖다 우리가 A라고 하고 두 번째 분포를 우리가 B라고 할 때 어느 게 더 퍼져 있습니까? A가 퍼져 있나요? B가 퍼져 있나요? 그렇죠. 단연 A가 퍼져 있죠. 그래서 그 A와 B를 비교하면 B가 정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다는 의미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 정밀하다는 것은 조밀하게 몰려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데이터 값들의 차이를 제곱한 값, 즉 개별적인 값에서 평균을 뺀 값을 제곱하고 그걸 시류의 수로 나눠준 것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고 그 분산을 루트를 씌워준 값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경우 분산은 이와 같이 표시하고 샘플의 경우는 이와 같이 표시합니다. 뭐가 틀려요? 자, 모집단은 분모에 n이 들어가 있고 샘플은 분모에 n-1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현상은 표본은 대부분 시료가 작습니다. 시료가 작은데 그 중에 하나가 평균값이죠. 그래서 그 평균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에서 잡아먹는 그 하나를 빼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루트를 씌워주면 모집단의 표준편차와 샘플의 표준편차는 동일하다고 하겠고요. 또 한 가지 분산을 나타내는 산포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 레인지, 범위가 사용이 됩니다. 범위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준 값을 우리가 레인지, 즉 범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미니탭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탭 여러분들 다 준비가 되어 있죠? 미니탭이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자, 미니탭은 여러분들 minitab.co.kr에 가서 30일 동안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쉐어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시그마 뽀개기나 그 카페에 가면 미니탭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방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동영상으로도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걸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니탭이 아직 설치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이 학습을 잠깐 일시 정지하시고 미니탭을 설치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강의를 계속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니탭이 다 깔려 있다는 전제하에서 기술 통계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탭은 여러분들 버전에 따라서 18버전 이하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19버전, 최신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9버전, 최신 버전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다는 전제하에 미니탭 19번을 사용하는 그런 예제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파일 2장 데이터 요약의 기술 통계량을 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미니탭을 연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화면 보이시죠? 맥박, 1, 2, 제자리 뛰기, 흡연, 성별, 키, 무게, 활동. 자, 이와 같이 나타나 있는 미니탭 파일입니다. 자, 미니탭은 크게 3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등분이라 하면 제일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메뉴입니다. 메뉴. 파일, 편집, 데이터, 이 미니탭의 메뉴가 되어 있고 두 번째 가운데 공간이 세션란이라고 합니다. 세션. 세션이 뭐예요? 분석 결과가 디스플레이 되는 그런 공간이고 그래프도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스프레드시트입니다. 데이터가 오는 그런 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제일 첫 번째 실습이 뭐냐? 기술 통계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기술 통계량. 그래서 여기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기술 통계량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박 1, 맥박 2. 제자리 뛰기, 흡연, 성별, 키, 무게, 활동. 자, 각각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기술 통계량 표시 여기까지 옵니다. 자, 기술 통계량 표시를 클릭을 하고 자, 기술 통계량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자, 변수를 맥박 1, 맥박 2. 그 다음에 키, 무게. 자, 이렇게 선택하고 통계량을 클릭하겠습니다. 통계량을 클릭하면 평균, 평균의 표준오차, 표준 편차, 분산, 변동계수, 절사평균, 합, 최대값, 범위, 관측치 누계, 누적개수, 백분율, 누적 백분율, 3, 4분위수, 4분위간 범위, 최빈값, 제곱합, 외도, 첨도, MSSD, 통계량 확인 모두. 자,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맥박 2 키 무게에 대한 전체 우리가 아까 선택한 평균, 평균의 표준편차, 절사평균, 표준편차, 분산 모든 값들이 다 이렇게 이와 같이 뜨게 됩니다. 외도, 첨도까지. 자, 이 값이 소위 말하는 기술 통계 값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자, 기초 통계로 가서 그래픽 요약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픽 요약을 선택을 하면 자, 변수는 하나만 선택하겠습니다. 맥박 1. 자, 확인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면 그래프가 앞으로 톡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A 스퀘어, 그 다음에 P 밸류라고 하는 앤더슨 다링의 정규성 검정 값이 첫 번째 나옵니다. 이 데이터가 정규 분포인가에 대한 판정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으나 미리 말하면 이 P 밸류가 0.05보다 크면 이 분포는 정규 분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표준편차, 분산, 외도, 첨도, 그 다음에 최소값, 1, 4분위수, 중위수, 3, 4분위수, 최대값이 기본적으로 계산해서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의 95% 신뢰 구간, 중위수의 95% 신뢰 구간, 표준편차의 95% 신뢰 구간이 나와 있는데 95% 신뢰 구간 값은 기술 통계라고 할 수 없어요. 기술 통계는 테크니컬이 아니고 descriptive statistics, 즉 보여지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산출된 값입니다. 사람의 추정이나 예측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뢰 구간은 이미 추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00번 한다면 95번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통계적 추정이 들어간 값을 기술 통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로 데이터로 또 그래프로 볼 수 있는 기술 통계 값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음 제일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그래프 분석입니다. 그래프 분석. 그래프 분석은 복잡한 상황을 거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의 올바른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100마디 말이 필요 없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100번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히스토그램, 산점도, 파레토 분석, 박스플롯 등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히스토그램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스토그램은 데이터 구간을 구분하여 분포 형태와 중심 위치 3포를 보여준다. 자, 히스토그램이 볼 수 있는 건 세 가지. 첫째, 분포 형태, 모양이죠. 두 번째, 중심 위치를 볼 수 있고 세 번째, 3포를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분포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건 이게 뭔 말이에요? 이 밑에 그래프를 예를 들면 자, 분포 형태가 어떻습니까? 이게 분포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심 위치. 중심 위치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중심 위치는 대략 우리가 중심을 평균을 잡느냐, 메디안을 잡느냐, 또 모드 값을 잡느냐에 따라서 평균의 위치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모양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3포를 보여준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퍼짐의 정도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3포를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히스토그램의 그 미니탭 예제를 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은 닫고요. 여기서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 1번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 열리는 이유는 히스토그램의 19버전 파일을 열어야 됩니다. 그 이하 버전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회전력을 측정을 했어요. 이 샴푸 뚜껑에 그 잠겨 있는 그런 그 토크 값입니다. 샴푸 뚜껑이 안 열려요, 지금. 뚜껑이 안 열려서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가서 히스토그램을 클릭합니다. 자, 단순 그대로 두고요. 확인합니다. 그래프 변수는 회전력이에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지금 목표 값이 18입니다. 18. 18이면 지금 어디예요? 18이면 아마 요 부근이 이게 16이죠. 그러면 18은 아마 여기쯤 될 거예요. 자, 18은 여기가 되는데 지금 이 위쪽에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굉장히 오른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안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공정에서 결함이 발생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결함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발생하고 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어느 때는 작성하고 어느 때는 작성하지 않아요. 또 시간적으로 따지면 또 그 장소에 따라서 따지면 어떤 장소에서는 발생이 되고 어떤 장소에서는 발생이 되질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겐 발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발생이 되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기계에서는 발생이 되고 어떤 기계에서는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바라봐야 돼요. 오늘 그 예제는 다행히도 두 개의 기계에서 작업한 현황이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그림이 얻어졌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계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프, 히스토그램. 자, 이번에는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을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그래프 변수는 회전력. 그 다음에 우리가 분리해서 볼 인덱스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기계별 회전력을 보자는 그런 뜻이겠죠. 확인. 자, 이와 같은 그림이 나왔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첫 번째 그림은 우리가 그 확인을 했듯이 거의 중심이 그 18부근에 와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건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중심이 거의 24부근에 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뭔가 이만큼의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 한 장을 딱 봄으로써 문제의 본질에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2번 기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기계에 문제가 있어요. 2번 기계. 1번 기계에는 비교적 공정 표준에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장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한 장의 그림을 통해서 문제의 핵심에 즉시 다가서서 개선의 단초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히스토그램을 그려봤고, 그 다음 맥박을 이용해서 그동안 배운 기술 통계량과 그 정규 분포로 적합시킨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또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맥박에 대한 기술 통계값. 자, 이와 같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맥박에 대한 히스토그램도 우리가 바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이 자체가 히스토그램. 기술 통계 값은 기술 통계 그래픽을 이용을 하면 히스토그램과 기술 통계 값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점도입니다. 산점도. 자, 산점도는 뭐 우리가 굳이 여기서 논하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변화의 통찰을 시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툴입니다. 자, 이 데이터는
그 사용 시간이 다양한 배터리 표본을 수집해서 플래시를 터뜨린 직후에 잔여 전압이 남습니다. 이 잔여 전압이 여기 이제 사후 전압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어떤 건 이렇게 조금 높고 어떤 건 이렇게 좀 낮습니다. 노점에 따라서 플래시 복원하는데 5초가 걸리는 게 있고 3초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후 전압과 플래시 복원 시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사후 전압이 높으면 그 복원 시간이 단축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범주에 속하고 이것을 우리가 미니탭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탭으로 돌아가서 산점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산점도. 자, 산점도를 클릭하면 이게 플래시 복원 시간이 있고 사후 전압이 있어요. 플래시 복원 사후 전압. 그래서 그래프에서 산점도를 선택합니다. 자, 그냥 단순 그래프 선택을 하고요. Y 변수는 배터리 복원 시간, X 변수는 사후 전압을 클릭합니다. 확인. 자, 이와 같은 그림이 얻어졌어요. 자, 이 똑같은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의미가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그 분석의 능력, 분석이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고 적성에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음악도 어떤 음을 들으면 그 음의 차이를 금방금방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아주 극단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우리 절대 음을 느끼는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죠. 훌륭한 음악가가 될 소양이 있는 거죠. 도대체 들으면 뭐 이게 소리 나는데 뭐가 높고 뭐가 낮은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기본적인 능력이에요. 자, 여기서 분석가의 입장에서 문제의 초점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상태의 그림을 한번 추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그림입니까? 여기서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없다면 뭔가 대단히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데이터? 여기서 만약에 요 세 점의 데이터 또 여기 두 점의 데이터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뭐 요 한 점도 없으면 비교적 뭐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 한 점까지를 없앨 수 있다면 그러면 데이터가 어때요? 나머지는 대단히 그 산점도의 타원형 모양이 거의 완벽하게 구현되는 그런 그림이죠. 그러면 사후 전압과 플래시 복원이라는 그 Y값 이 두 개의 관계가 매우 그 의미가 뚜렷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X와 Y 즉 사후 전압과 플래시 복원 시간 간의 관계를 우리가 대단히 밀접한 상관 분석 또는 회귀 분석을 통해서 함수 관계까지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것들, 이와 같은 것들, 이와 같은 데이터들이 어디서 왔는가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의문을 가지고
데이터의 출처를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실마리가 얻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가 분석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뭔가 의문을 품고 끝까지 뭔가 파고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산점도 이 그림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림입니다. 자, 다음은 상자 그림입니다. 박스 플롯이죠. 상자 그림은 글자 그대로 상자와 수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자와 수염. 자, 이 부분이 상자 부분입니다. 여기 수염이죠, 수염. 이것도 수염입니다. 자, 이 상자가 시작되는 지점, 이 지점을 갖다가 우리가 Q1이라고 하고 일사분위수라고 합니다. 일사분위수란 데이터의 25% 지점입니다. 상자가 끝나는 지점, 이 점은 데이터의 75%에 해당되는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상자 가운데 보면 Q2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위수. 이 지점은 데이터의 50% 되는 지점, 즉 메디안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꼬리의 끝은 보통 최대값입니다. 박스. 그 다음에 요 값은 최소값입니다. 최소값. 민 값입니다. 민. 그래서 근데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요 길이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요 길이는 꼬리의 길이는 IQR 요거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5 이걸 뺀 거예요. 그 1.5배를 초과해서 이렇게 더 길어져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 점은 이와 같이 아웃라이어, 점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즉 양경계를 벗어나는 자료값은 자 이와 같이 점으로 표시하고 이 점들을 이상치라고 한다. 이게 이제 상자 그림의 규칙입니다. 자, 여기서 그 미니탭을 통해서 상자 그림의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자 그림 MTW를 클릭합니다. 자, 카펫을 만드는 회사에서 4종류의 카펫을 4가정에 각각 설치했어요. 1, 2, 3, 4. 그래서 내구성을 측정을 했는데 그 측정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플롯으로 보겠습니다. 그래프, 상자 그림 클릭하고요. 상자 그림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내구성을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카펫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졌어요. 자, 상자 그림. 여기서 그림을 얻어진 게 물론 뭐 기본적으로는 그 중요할 테고요. 이 얻어진 그림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자, 첫 번째 그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네 번째 그림. 만약에 우리가 지향하는 값이 22 정도의 이 정도 값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이 중에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그 카펫이 어떤 것일까요? 아무래도 이 중에서는 비교적 산포가 커서 그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나마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우리가 최적화시킨다면 22 이상의 내구성을 갖는 카펫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부분에 그 속해 있는 카펫은 아예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일단은 이거는 제쳐두고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고민하던 끝에 이 성분이라는 그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했던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상자 그림. 자, 상자 그림에서 자, 그룹 표시를 클릭하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카펫에 성분을 추가로 그 선택해주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22부근의 그 내구성을 얻을 필요가 있을 때 아까는 성분 A, B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섞여 있는 상태가 굉장히 산포가 크게 나타났는데 성분 A와 B를 분리해 놓고 봤더니 성분 B로 제조한 그 카펫이 내구성 22부근의 값을 얻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미 그 실마리를 얻은 거죠. 바로 이 부근 어디의 값이 22 이상의 내구성을 구현하는데 제적 조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깊이 막 복잡한 실험계획법 등을 그려보지 않아도 아주 간단한 박스 플롯 하나를 그려봄으로써 문제의 답에 접근을 하는 그런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파레토 차트입니다. 파레토 차트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을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빈도수 높은 것,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그림입니다.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여기 missing screws 이 부분의 결함에 그 1차적으로 집중해야 돼요. 왜냐? 가장 결함이 많은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르토 차트는 전체 원인 중에서 80%에 해당되는 개선의 초점에 맞춰야 할 때, 즉 2·8의 법칙이죠. 즉 80%의 결함은 20%의 그 원인에 기인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미니 탭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미니 탭으로 돌아가서 파레토 차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파레토 차트를 클릭하고 자, 여기에
자, 여러 가지 결함들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결함 중에서 긁힘, 벗겨짐, 뭐 다양한 그런 유형들의 그 디펙트 유형들이 나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과연 그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통계 분석으로 갑니다. 통계 분석으로 가서 품질 도구 두 번째 파레토 차트가 있습니다. 자, 요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파레토 차트는 품질 도구의 그래프에 있는 게 아니라 품질 도구 두 번째 있습니다. 자, 클릭하고요. 자, 결점은 흠집입니다. 흠집. 흠집을 더블 클릭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산출이 돼요. 이와 같이 그냥 단순히 텍스트로 쭉 나열된 문서인데 흠집이 전체 15개, 37.5%를 차지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건 어디예요? 흠집,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력이 있다면 긁힘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그 주목해야 될 그런 우선순위를 찾아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파레토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기술 통계량과 그래프 분석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통계량, 그래프 분석은 기본적으로 분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래프 분석 툴을 사용할 것인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가능하면 모든 툴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야 가장 적합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그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초 통계량 그래프 분석만을 통해서도 시각적 타의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명확성을 위해서 그래프에 주석을 달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목, 둘째는 축, 라벨, 그리고 단위, 세 번째는 자료에 대한 리소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특별한 원인 또는 사건들을 여기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함으로써 앞으로 향후에 이 자료를 다시 리뷰할 때 그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그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온 자료지? 라고 뭔가 그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주석을 달아 놓으면 그 다음에 그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충분히 이 데이터가 언제 어디서 왔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